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일요일 오전 10시 38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상을 뒤집어 엎을 혁명이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제목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존에 있던 이런 세상을 한번 뒤집어 엎을 그런 혁명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혁명이라는 게 뭐냐? 정치 혁명이냐? 정치 혁명은 아닙니다. 정치 혁명은 아니고 과학 혁명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내가 컴퓨터 윈도우 11에 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윈도우 10이고 윈도우 11이고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별거 아닙니다. 이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중에도 왕 중의 왕, 양자 컴퓨터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가 일반화되는 시점에 다다르면은 우리가 기존에 누리던 모든 과학 시스템을 양자 컴퓨터가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이 양자 컴퓨터가 몰고 올 과학적 쓰나미가 굉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모든 과학 영역, 모든 세상의 영역들을 다 한꺼번에 뒤집어 엎을 그런 쓰나미를 양자 컴퓨터가 몰고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양자 컴퓨터에 관한 그런 영상을 일단 잠깐 보시고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나타나는 연사는 누구냐면은 카이스트. 여러분 카이스트 알잖아요. 카이스트의 교수를 지내는 분이 나와서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짧게 이제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개발했다. 그러면 청와대 지하에 갖다 놓고 전 세계 아무 다 깨는 거죠. 어느 나라 핵이나 다 저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또 한 번 현대 문명이 점프할 것이다. 그 점프를 이제 저희가 목격할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유튜브에 카이스트 교수가 나와서 양자 컴퓨터에 관해서 잠깐 얘기하는 걸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교수가 하는 얘기는 뭡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양자 컴퓨터를 갖게 된다면 그 양자 컴퓨터를 청와대 지하실이라든가 대통령이 있는 지하실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부의 중요한 그러니까 국방부라든가 이런 데 지하실에 양자 컴퓨터를 설치해 놓는다면은 김정은이가 북한의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미리 조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조건이 있어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양자 컴퓨터를 보유했을 때 김정은이가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계 최초라는 단서가 붙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양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을 때만이 김정은이가 핵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양자 컴퓨터를 가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초강대국이니 어쩌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미국이 천조국이라고 해서 미국이 1년에 국방비로다가 1000조에 달하는 그런 국방비를 국방비에 투입하는 나라에서 천조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국방비라는 것이 1000조 가까이 되는 액수를 해마다 국방비로 투자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겁니다. 그것뿐만인가요? 지금 양자 컴퓨터가 여러분 구글 아시죠? 지금 이 유튜브가 뭡니까? 유튜브 하는 회사가 구글 한국지사에서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 한국지사가 이제 유튜브를 하는데 미국의 구글 본사는 미국에 있습니다.
그 구글 본사에서 양자 컴퓨터를 아주 굉장히 지금 심도 깊게 연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도 깊게 연구하고 있고 이미 이 구글에서는 양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양자 컴퓨터를 보유한다는 것은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구글이나 뭐 구글 외에 아마존? 뭐 이런 하여튼 미국의 아주 유수한 이름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기업들에서 이미 양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유하고 있는데 왜 그것이 아직 일반화가 되지 않고 있냐면은 아직도 연구할 과제가 많고 아직도 양자 컴퓨터가 그 일반화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좀 남았다. 그래서 그렇지 이미 구글이나 뭐 아마존 이런 데서는 양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고 상당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자 컴퓨터 연구에도 미국이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투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양자 컴퓨터가 세상에 보급된다 해도 제일 먼저 미국이 그런 과실을 누리겠죠. 그러니까 뭐 한국이 세계 최초로 양자 컴퓨터를 보유한다는 것은 뭐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이참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우리나라는 뭐 여러 가지 자금 문제라든가 이것이 좀 장애물이 많겠지만 이런 장애물을 하여튼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빨리 카이스트라든가 서울대 공대 국방과학연구소라든지 이 양자 컴퓨터를 국방에도 활용할 수 있는 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양자 컴퓨터에 관한 연구를 해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양자 컴퓨터가 내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양자 컴퓨터가 몰고 오는 이 과학적 쓰나미가 대단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관해서 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에 관해서 지금 뭐라고 이제 과학적 설명이 나와 있나 그걸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양자 컴퓨터에 관해서 지금 내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양자 컴퓨터에 관한 게 상당히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정말 카이스트 같은 데서 컴퓨터 공학을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상당히 이 과학적인 난해한 얘기들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럼 한번 봅시다. 양자역학에서 양자 얽힘, 중첩, 텔레포테이션 등의 효과를 이용해 계산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기존 컴퓨터가 0과 1만 구분할 수 있는 반면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동시에 공존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이런 컴퓨터는 0과 2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반면 양자 컴퓨터는 그걸 0과 1을 구분하지 않고 0과 2를 동시에 사용하는 컴퓨터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우리의 아직도 우리의 논리 차원에서는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얼마나 대단한 성능을 지니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 문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현존 최고의 슈퍼컴퓨터가 수백 년이 걸려도 풀기 힘든 문제도 단 몇 초 이내의 어마어마한 속도로 빠르게 풀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슈퍼컴퓨터가 수백 년이 걸려서 풀어낼 문제도 양자 컴퓨터는 단 몇 초 만에 풀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 컴퓨터가 얼마나 무서운 컴퓨터인지 짐작하기 어려운 것이죠. 미국의 물리학자 폴 베니오프와 리처드 파인만, 소련 러시아 수학자 유리 아바노비치 마닌이 최초의 구상자로 실질적인 작동 원리는 옥스퍼드대의 데이비드 도이치 박사가 고안하였다. 트랜지스터로 만들어진 게이트 대신 양자를 연산 법칙으로 사용한다. 무의 법칙에 따르면 회로 집적도가 크게 증가하여 2010년대 말부터 2020년대 후반 즈음에는 양자 터널링 현상이 발생하여
전자들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는 미래 컴퓨터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의 최고 수준의 연구소들과 IBM, 구글, 아마존이 아니고 말이죠. 아마존이 아니고 IBM, 구글 같은 데서 이제 활발히 양자 컴퓨터에 관해서 연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연구하고 있다. 그만큼 관심이 높고 상용화가 되는 순간 대박이 될 물건.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면은 현재 그 윈도우 11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가 바로 그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이 양자 컴퓨터에 관해서 상당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물리적으로 수많은 난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국가, 연구소, 기업별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다. 아직도 그 양자 컴퓨터는 그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일반화되기는 힘들고 연구소에서 상당한 그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이런 미국의 유명한 기업들에서 이 양자 컴퓨터를 대대적으로 지금 양자 컴퓨터 연구에 관해서 자본을 투입하고 두뇌를 투입하고 그래서 굉장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미래과학을 선점하기 위한 미국의 이제 대단한 그 자본과 두뇌를 이 양자 컴퓨터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 컴퓨터가 완성이 돼서 미국이 만일 그 양자 컴퓨터를 세계 최초로 미국이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시킬 수가 있다면은 미국은 아마도 그 전 세계 핵무기를 미국이 이렇게 통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그 짐작도 내가 합니다. 나도 이 양자 컴퓨터에 관해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과학을 전공한 그 과학도도 아니고 공학을 전공한 공학자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양자 컴퓨터에 관해서 깊은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정도로 미국이 세계 최초로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시킨다면 미국은 그날로 세계의 핵무기를 통제할 수도 있는 그런 참 엄청난 결과를 양자 컴퓨터가 갖고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세계의 핵무기를 미국이 통제할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내가 이렇게 아껴되겠지만 내가 양자 컴퓨터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공학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상상을 합니다. 미국이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시키는 날 미국은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핵무기를 미국의 의도대로 통제할 수도 있다. 이런 상상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의도대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핵무기를 통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은 현재 중국이 보유한 핵무기, 러시아가 보유한 핵무기,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이런 것까지도 다 미국이 통제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이는 그냥 개밥의 도토리가 되는 것이죠. 김정은이가 오로지 핵무기 하나를 갖기 위해서 수백만 수십만을 굶어 죽였잖아요. 김실가가 북한의 김실가가 핵무기를 갖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 수십만을 굶어 죽였다, 이거죠. 그렇게 피나는 희생을 치르면서 갖게 된 핵무기가 미국의 양자 컴퓨터로 인해서 미국이 이렇게 북한의 핵무기까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 그게 어디까지는 이건 상상인데 실제 그렇게 될런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가상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양자 컴퓨터가 몰고 올 과학적인 혁명은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뭐 보면 큐빗의 원리라고 또 나옵니다. 이것은 뭐 읽어도 내가 이 리딩을 해도 여러분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이 전문적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사실 컴퓨터 공학이나 공학을 깊게 전공한 뭐 카이스트 박사 이런 사람들이나 이거를 뭐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속 연산 일반 컴퓨터로는 몇백 년에 걸쳐서 계산을 해야 될 것도 양자 컴퓨터는 단 몇 초 만에 계산을 끝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안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가 양자 컴퓨터가 대중화될 시에는 보안에 취약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양자 컴퓨터가 일반화가 되면은 상용화가 되면은 그때는 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도 여러 가지로 보안에 취약하게 되고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아직까지는 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정도로 실용화되기엔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도 일상생활에서 이제 상용화가 되려면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일단 현재 인류가 가진 기술로는 양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왜 아직도 양자 컴퓨터가 가야 할 길이 뭔가? 이거는 말이죠. 딱 하나 이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인류가 가진 그런 두뇌라든가 기술로는 양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점 때문에 이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하려면은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양자 우위와 오류 이것도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공학 전문가나 뭐 컴퓨터 전문가 뭐 카이스트에서 뭐 공학을 전공한 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읽으면은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걸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위성학적 양자 컴퓨터, 이온 트랩 양자 컴퓨터, 상용 제품 개발. 그래서 이제 상용 제품 개발을 앞으로 이것을 이제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상용화를 위한 그런 연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는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 현황이 잘 알려지고 있지는 않지만 IBM에서도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양자 컴퓨터를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자 컴퓨터를 우리도 이걸 빨리 양자 컴퓨터를 연구해서 이런 기술 발전에 뒤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양자 컴퓨터가 몰골, 과학, 국방. 요즘에 국방도 과학이잖아요. 과학이 뒷받침이 돼야 현대화된 국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 카이스트 이런 데서 양자 컴퓨터를 이제 활발히 연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 과학을 선점해야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마어마한 자본과 두뇌를 투입하는 미국을 이길 수는 없고, 미국을 이길 수는 없지만, 세계에서 그래도 5번째 안에 드는
그런 그 양자 컴퓨터 연구하고 개발하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양자 컴퓨터의 그 과실을 얻는 자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양자 컴퓨터가 몰고 올 미래의 과학혁명 이건 대단하리라고 봅니다. 내가 첫머리에 그 카이스트 교수가 나와서 말하는 걸 잠깐 보여줬잖아요. 그 카이스트 교수가 그런 거예요. 이 양자 컴퓨터가 대단한 과학혁명을 몰고 오고 있다고 이 카이스트 교수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은 기존에 있던 이 과학 문명을 다 양자 컴퓨터가 뒤엎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진짜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는 날 이 세상은 정말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는 걸 아십시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은 워낙 그 자본력이 튼튼하고 워낙 이 두뇌들이 미국으로 몰리는 데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뭐 IBM, 인텔, 구글 이런 유수한 기업에서 이 죽자사자 양자 컴퓨터 연구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나라도 이걸 빨리 손을 써야 된다. 여러 가지 우리나라는 뭐 자금이 풍부하지 못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건 난관이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도 양자 컴퓨터 연구를 국방과학연구소, 카이스트, 뭐 서울대 공대 이런 데서 계속 연구를 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연구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과학혁명이 오고 있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